웹사이트를 만들면 이거 가지고 약간 바꾸면 됩니다. 근데 반응형 웹이라고 있습니다. 리스폰시브 웹이라고 하는데 그걸로 하면 뭐 PC 거를 갖다 태블릿이나 뭐 저기 모바일로 바로바로 바꿉니다. 모바일은 왜 그렇게 여러 가지 형태가 필요하냐면 PC는 주로 다 한 가지입니다. PC는 뭐 제조업체가 달라도 메이커가 달라도 거의 사이즈가 똑같은데 모바일은 뭐 제조업체가 뭐 지금 1000개가 넘는 것 같으니까 메이커 1000개가 전 세계에 있는 것 같으니까 뭐 사이즈가 엄청나게 다니까 달라지는. PC에서 만든 걸 모바일에 가면 안 보일 때도 있고 그죠. 그걸 이제 하는 리스폰시브 웹을 하면 이제 조정을 해가지고 되는 건데. 그러니까 실제 PC나 뭐 태블릿이나 모바일은 똑같고 TV 앱, TV에 올라오는 앱도 뭐 거의 똑같은 형태입니다. SDK만 들어가면 다 되는 거고. 하여튼 웹사이트 구축은 잘하고 재미있게 해서 워드프레스를 써가지고 워드프레스를 쓰면은 HTML 코딩을 저절로 해줍니다. 그러니까 워드프레스를 써가지고 여러분이 코딩을 하고 워드프레스나 윅스 같은 걸로 홈페이지를 만들고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마케팅을 하는 곳 그게 비죠. 요새 웹사이트는 거의 돈이 안 듭니다. 요새 뭐 거의 안 들고 뭐 전 세계적으로 옛날에는 돈이 많이 들었는데 요새는 뭐 몇십만 원, 회사 같은 데는 뭐 몇천만 원 좀 들지만 보통 개인용은 뭐 몇십만 원 충분하고 그냥 해주는 데도 있고 그냥 해주는 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유지비 쪽으로 조금 서버 비용이나 있죠. 환경은 레이아웃과 디자인, 이미지 창조 쉽고 친밀하고 바로 들어올 수 있게 죄로 들까요? 웃긴다고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들어올 수 있게 되죠. 커뮤니티를 만들고 고객 맞춤화,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요새는 맞춤화가 다 되고 있죠. 고객이 누가 들어오냐, 웹로그를 분석하면 다 들어오고 어디서 들어오는지 다 알고 있고 맞춤화가 돼서 거기에 보는 것 또는 그렇죠. 그렇게 보면 페이스북을 한번 보는데 페이스북에 맨날 보는데 오른쪽에 뭐 이상한 게 뭐 조금 떴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클릭을 한 3번인가 안 했더니 그다음부터는 안 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다 추적하고 있는 거죠. 커뮤니케이션 되고 연결이 되고 상업성이 상거래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웹사이트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건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광고를 하는 거 이게 수익의 대부분이고 두 번째가 이제 뭐 네이버 쇼핑도 있죠. 다음 쇼핑도 있고 들어와서 뭐 거기 클릭하고 그러면 1.5채에서 물건을 받는 거. 그러니까 웹사이트는 기본적으로는 지금 매출이 주로 광고에서 나오고 광고를 오프라인 광고를 대부분이 이제 온라인으로 가는 형태가 돼서 웹사이트 광고가 워낙 늘어가고 모바일을 우리나라 사람이 거의 다 쓰고 카카오톡도 거의 다 쓴다니까 저만 빼고는 별로 광고의 상당수가 이제 온라인 광고 웹사이트를 대고 그다음에 판매는 기존 온라인 쇼핑몰들이 큰 것들이 있습니다. 뭐 큰 것들이 있죠. 백화점 쇼핑몰이나 그냥 개별 인터파크 같은 것도 있고 뭐 책도 별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쇼핑이 조금 되고 있고 그러니까 광고와 쇼핑 그 두 가지이죠. 근데 광고는 뭐 노출되니까 소비자가 부담이 없으니까 좀 잘 들어오는데 쇼핑은 물건을 사야 되니까 고객을 유인할 수 있고 매력적이고 지속적이고 할 수 있고 많이 트랙백 같은 걸 써가지고 뭐 좀 많이 할 수 있고 블로그 같은 게 그런 것들을 쓰고 있죠. 그러니까 워드프레스가 블로그 형태의 웹사이트입니다. 워드프레스가 블로그 형태의 웹사이트. 온라인 커뮤니티 구축에서 많은 사람들이 뭐 방크 뭐 저기 어떤 환경 사회 그런 운동들 하는 거죠. 중요한 마케팅으로 쓰고 있고 이메일은 뭐 비용이 싼데 이제 잘 안 보고 있는 스팸이 있고 이제 허락을 받아야지 되고 인터넷 광고는 정확하고 맞춤형인데 뭐 실제 그렇게 광고 효과는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다른 거에 비해서. 근데 워낙 많이 노출이 많으니까 뭐 워낙 많이 웹사이트가 100억 개라면 지구상의 인구가 지금 70억이고 지금 절반이 안 되는 것 같다고 얘기 지금 추정이 나오는 거 보면 실제 뭐 75억, 35억이 인터넷을 한다 해도 뭐 웹사이트가 100개면 하루에 3개씩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그죠? 뭐 다 들어가진 않겠지만, 그러니까 웹사이트를 다 못 들어가고 이러니까. 광고는 뭐 주로 배너죠. 배너비고 뭐 삽입 형태가 있고 뭐 유튜브를 봐도 이렇게 보면 쭉 보다가 보면 시작하기 전에 광고 나오고 중간에 뜨고 뭐 그다음에 문맥에 광고 들어서 이제 홍보 같은 광고도 있고 배너는 이제 띠 형태로 두고 그다음에 팝업 앞에 눈 뜨고 저는 지금 부자 사업을 할 때는 이제 광고를 이런 형태를 안 하고 뭐 다른 형태를 조금 하려는데 광고 비용을 많이 한다는 것도 그렇게 가능하지 않고 광고를 다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인터넷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것들이 뭡니까? 별로 좋지 않은 것들입니다. 온라인에서 뭡니까? 마약하고 포르노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실제 매출이 뭐 거기다가. 오프라인에서 힘든 거, 특히 우리나라 같은 나라는 그런 게 힘드니까. 그렇죠? 그게 뭐,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광고, 그거 빼고 나면 대형 메이커들의 광고죠. 대형 메이커들은 상당히 들어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회원이 5만 명 돼야지 광고비가 들어온다 그러고 뭐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점점 늘어야 되니까. 그래서 광고를 많이 받으려고 하는 거는 짜증이 날 수도 있고 지금 그 모바일 메신저 중에 제가 한 2개인가는 들었는데 광고를 안 받는 데입니다. 수천만 명 쓰는데 광고를 안 받는 데인데 뭐 다른 수익원을 또 개발하려고 하겠죠. 뭐. 사운드, 키워드, 문맥 뭐 이렇게 해서 좀 멀티미디어로 되고 요새는 지금 저기 월드와이드 그 웹 그 컨소시엄 W3 컨소시엄이 많은 HTML W3schools.com에 들어가서 보니까 멀티미디어로 다 요새 돼가지고 HTML에서 사운드가 다 될 수 있게 앞으로는 HTML 가지고 몽땅 다 할 수 있게 한다 해서 멀티미디어로 뭐 동영상이 가능한 그런 형태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다 됐고 온라인의 기본적인 것들에 대한 말씀드렸고 여러분은 워낙 이제 뭐 우리 세대가 모바일 세대고 우리 90년대생이 대부분일 건데 우리 아들 딸 정도 저는 오프라인 세대죠. 정말 50년대 생겨서 제가 86년에 유학 가서 뭐 중간에 한국에 오게 되지만 93년인가 뭐 그때까지 있으니까 몇 년 있었는데 그때만 해도 온라인 세대가 아닌데 여러분은 온라인 세대니까 좀 재미있어도 하고 뭐 그랬더니까 그거는 수업 시간에 토론 형태로 인터넷 마케팅에 대해서 많이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것이 산업재 마케팅입니다. 요걸 하고 이제 퀴즈를 내겠습니다. 산업재 마케팅은 우리가 1장부터 14장까지 한 게 전부 컨슈머 마케팅입니다. 컨슈머 마케팅. 소비자를. 근데 산업재 마케팅은 인더스트리 마케팅이라고 해서 잘 안 합니다. 이유가 뭐냐? 중장비 파는 거예요. 뭐 굴뚝, 뭐 청소하는 거, 뭐 무슨 중장비. 두산중공업 마켓이라는 게 이게 트랙터, 포항제철, 인천제철, 삼성중공업 전부 다 그런 중장비에다 전부 인적 판매를 파는 거죠. 인적 판매 기억하시면 전부 어떻게 합니까? 고객하고 1:1 맞춤형으로 해서 내고하고 판매하는 영업 마케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 산업재 마케팅은 소비자 마케팅에서는 잘 안 하고 미국에서도 과목도 별로 없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또 잘 안 하고 특히 또 이제 저희 여학교에서는 여학생들이 산업재 마케팅 회사에 들어갈 일은 거의 없을 겁니다. 제가 보니까 도매회사나 산업재 마케팅 회사에 거의 들어갈 일이 없고 그래서 여러분의 기본적인 개념만 몇 개 말씀드리고 제가 총괄로 해서 끝내겠습니다. 여기 많이 했는데 산업재는 다른 상품을 생산하고 판매하기 위해서 하는 거. 컨슈머 프로덕트 여러분이 GS25에서 물건 사는 게 여러분이 쓰는 거예요. 여러분 쓰는 게 상관이 없어. 물론 가져다가 분해해가지고 또 온라인에서 제품 만들어 팔려는 의도가 있겠지만 거의 없죠. 근데 산업재는 자기가 가져다 쓰는 게 아니고 자기가 가져다 그걸 만들어가지고 뭔가를 만듭니다. 이게 산업재인데, 인더스트리얼 굿스가 되는 거고, 산업재는 오거나이제이션 바이어를 상대로 하는 게 조직 구매자. 우리 컨슈머 마케팅은 컨슈머 바이어를, 파이널 바이어, 파이널 컨슈머, 최종 사용자를 상대로 하는데, 산업재는 오거나이제이션 바이어. 그러니까 주로 중장비, 기계 뭐 이런 겁니다. 여기 보면 뭐 산업재 이름이 쭉 있죠. 뭐 설비, 장비, 원자재, 부품, 가공장비, 소모품, 사업서비스. 사업서비스는 이제 뭐 전체 뭐 저기 에어컨 필터 전체 고치고 이런 거고. 주로 뭐 설비라는 게 뭐 기계 설비 이런 거, 장비, 뭐 트랙터, 원자재, 시멘트, 부품 이런 거죠. 가공자재. 설비가 뭐 기계류, 메인프레임 이런 거 쭉 보면 이게 좀 인적 판매를 고로 발전기 뭐 이런 거죠. 제가 교수 21년인데 이거 영업하는 학생도 없고 일로 취직했다는 얘기도 들어본 적도 없고 장비는 뭐 중간중간에 뭐 들어가는 것도 뭐 팩스 뭐 이런 거 원자재는 철광석, 구리, 그다음 부품 오리지널 이퀴먼트 매니팩처러 시장이라는 건 저쪽에서 만들어가지고 우리한테 우리 브랜드를 붙여서 제공하는 시장들 그렇죠? 하청업체들이 이걸 만들어갖고 남의 브랜드로 제공하면 그쪽에서 파는 거 이게 이제 OEM이죠. 가공장제, 프로세스 머티리얼스, 이게 화학재료 같은 데가 이제 쭉 하고, 소모품, MRO, 메인티넌스 리페어 오퍼레이팅 서플라이스, MRO 서플라이스. 이게 뭐냐면, 회사에서 쓰는 무슨 온갖 뭐, 프린터, 토너, 뭐, 휴지, 뭐, 이런 겁니다. MRO라고 해갖고, 우리 학교에서도 쓰는 전체적인 뭐, 비품, 조그만 소모품 이런 거죠. 사다 쓰고 버리는. 사업 서비스가 이제
전체적인 하나의 서비스를 해주는 거. 산업재 고객의 생산자, 중간상, 비영리 기관, 정부 조달인데 정부하고 비영리 기관이 많이 들어가죠. 중간상은 그렇게 많지 않고 뭐 도매 약간 있는데 산업재는 생산자들에게 주로 팔죠. 뭐 중공업 회사. 비영리 기관이란 대규모의 어떤 큰 어떤 비영리체. 우리나라는 그렇게 크지 않은데 유엔도 직원이 지금 6천 명이라고 하더라고요. 직원이요. 그 유엔 전체 미국만 6천 명인지 전 세계가 6천 명이 6천 명이 엄청난 직원이죠. 그 직원들에게 들어가는 서프라이 이런 거 전부 들어가면 그런 거죠. 그다음에 정부. 우리나라도 정부 공무원이 뭐 100만 명이 넘을걸요. 지자체까지 하면 100만이 훨씬 넘을걸요. 그래서 그 공무원들에게 들어가는 정부 조달 이런 게 산업재죠. 그 사람들이 자기가 그걸 사가지고 자기가 쓰는 것도 있고 뭐 자기가 뭐 일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파는 것. 그렇죠. 정부가 우리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정부가 이제 가져다 하는 것. 이런 거죠. 생산자는 완제품 생산과 관련된 상품 구매를 하고 뭐 이런 것들. 중간상은 재판매하기 위해서 그런 거고. 비영리기관 학교, 병원, 대학들이 수익의 목적으로 운영하는 다양한. 우리 학교도 서울여자대학교도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죠. 비영리 재단법인이죠. 재단법이니까 돈이 남으면은 아마 그게 세금을 내지 않는데 돈이 남으면 그 적립금을 하는데 그걸 어디 써야 될 겁니다. 뭘 써야 될 거고 적립금. 너무 많으면은 문제를 삼죠. 비영리재단은. 비영리재단이 상당히 많습니다. 학교법인, 재단법인, 사회복지법인 뭐 이런 게 많죠. 뭐. 정부 조달은 정부는 정부에 엄청나게 많죠. 정부가 뭐 온라인을 조달하고 엄청나게 정부가 빅바이어죠. 정부가. 미국 정부 자체가 빅바이어죠. 산업재 시장은 뭐 이제 마케팅 대상이 이제 특수하고 일반 개인들이 아니고 크고 정부나 이런 데고 개인이 아니죠. 수요가 확실해야 되고 그리고 광고는 합니까? 광고는 거의 없죠. 산업재 마케팅 광고를 할 필요 없죠. 정해져 있으니까 정해져 있고 구매 단위가 성격이 탁탁 정해져 있고 그다음에 주로 협상과 상호 협력입니다. 니고시에이션 협상이라는 게 뭡니까? 구매 협상은 내가 저쪽에 대해서 얘기하고 주고받고 하는 협상, 가격 협상하고 물량 협상 이런 거를 하는 거죠. 촉진은 뭐 인적 판매죠, 주로. 상호 서로 협조이고 리스는 이제 사는 게 아니고 빌려가지고 많이 쓰죠. 사업체들이 지금 리스를 많이 하죠. 근데 지금 사업체들이 자동차를 살 때가 그런 업무용 자동차라는 게 주로 그런 얘기죠. 외제 수용차를 갖다가 외제 수용차나 대형 국산 자동차를 우리나라 기업체들이 업무용으로 사면 업무를 위해서 쓰니까 뭐 기름값이고 모두 비용을 감해줍니다. 그런데 이제 업무용으로 사가지고는 업무용으로 쓰는 게 아니고 뭐 오너의 가족이 쓰고 막 이렇게 되니까 이제 문제가 되고 막 이러는 거죠. 시스템 판매는 토탈로 들어서 전체 패키지 사업 전체를 하는 걸 시스템 판매, 시스템 셀링. 시장 규조는 소수의 규모, 소수고 거래 단위가 크다. 그러면 수요는 뭐 비탄력적이고 바잉 센터, 이건 중요한 겁니다. 구매를 전체를 하는 센터에서 여러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한 사람이 사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현대중공업이 배를 만드는 데입니다. 현대중공업이 부품을 제가 현대그룹에 예전에 있었는데 현대중공업에 가보면 현대그룹의 부품을 사는데 한 팀이 사는 게 아니고 뭐 기획부도 있고 뭐 생산부도 있고 뭐 R&D 부서도 있고 뭐 총무부도 있고 뭐 여러 팀이 모여가지고 논의를 해가지고 한꺼번에 결정을 했고 구매해서 하는 거. 우리 학교도 아마 서울여자대학교도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서울여자대학교가 우리 책상 이런 걸 사게 되면 뭐 교무나 뭐 학사나 이런 데다 핵상 이런 데 같이 여러 팀이 들어와서 같이 하는 걸 바잉 센터라고 합니다. 바잉 센터 정신이 없다. 협상을 해야 되고 이건 뭐 공부부터. 근데 이쪽은 내용이 별로 그렇게 하지 않고 여러분이 이건 몰라도 되고 뭐 이렇게 중요한 문제 아니까 그냥 넘어가는 걸로 하죠. 요 세 가지는 가끔 나오는 건데 new task buy, 그 다음에, rebuy, simple rebuy, 그 다음에 modified rebuy, 이런 거, 영어로도 하면 그런 거죠. new task buy는 새로운 거, 그 다음에 modified rebuy는 조금 수정한 거, simple rebuy는 그냥 사는 거. 그러니까 과거에 사던 거나 현재 좀 변한 거, 이런 거죠. 이건 됐고, 뭐, 이 정도를 하고, 그 다음에 퀴즈만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전체를 압축하겠습니다. 퀴즈. 여러분이 지금 뭐 오프라인에서 10개 시험 문제 퀴즈를 해야 되니까 여러분이 일단 요거나 동영상 듣고 통합적 마케팅과 관련이 적은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요 내용이 많은데 이제 문제는 조금이고 그래서 제가 관련성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통합적 마케팅 관련 적은 것은 1, 2, 3, 4 중에 어떤 겁니까? 대답하시면 되고 서비스 특성이 아닌 건 뭡니까? 인터넷 마케팅과 관련성이 적은 것은 뭡니까? 이렇게 되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 몇 분 남았는데 하여튼 뭐 20개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이 마케팅 원론, 마케팅 엘리먼트, 프린시플 마케팅, 마케팅 매니지먼트, 인트로덕션 투 마케팅에 그래서 그렇게 쓰죠. 인트로덕션 투 마케팅, 마케팅 엘리먼트, 프린시플스 오브 마케팅, 그냥 마케팅, 저스트 마케팅, 마케팅 매니지먼트 뭐 이렇게 베이직 마케팅. 마케팅 원론에 나오는 기본적인 구조를 다 설명했습니다. 마케팅이란 소비자를 상대로 해서 물건을 판매하는 거고, 그렇죠? 소비자 수요 욕구. 여기 보시면 지금 15장의 산업재 이런 건 다 뺐죠. 그러니까 소비자만 상대로, 소비자의 수요 욕구를 상대로 해서 그들에게 판매를 하는 거고, 전략은 이제 그 타깃을 확실히 잡는 거고, 소비자의 욕구를 조사하는 행동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시장 조사, 마케팅 조사를 해서 설문지에서 기술적 조사를 해가지고 욕구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로 브랜드도 있고, 뭔데, 그건 이제 4P로. 일단 4P가 뭡니까? 프로덕트, 프라이스, 프레이스, 프로모션. 그 다음에 서비스 마케팅과 인터넷 마케팅.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4P. 프로덕트 안에 제품 개발, 제품 수명 주기와 그 다음에 브랜드 관리. 그 다음에 가격에서 가격 인하, 뭐 이런 거 되고. 그럼 유통에서 유통 경로, 그 다음에 소매 형태, 그 다음에 촉진해서 광고하고 인적 판매, 판매 촉진. 그 다음에 서비스 마케팅, 인터넷 마케팅.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 내용이 된 겁니다. 일단 여러분이 교과서를 보시고, 이 PPT를 다 올라와 있으니까 PPT 다 이해하시고, 동영상을 반복해서 들으시고, 그리고 나서 수업 시간에서는 재미있게, 저도 하버드 대학의 마이클 샌들 교수가 뭐, 대화형으로 저스티스죠. 정의를 강의한다 해서 저도 그걸 몇 년 전에 한번 부작 수업 시간에 해봤다가, 마케팅 수업 시간에 안 하고 그냥 온라인도 요번에 처음 찍고, 마케팅 그냥 제가 20년 동안 강의만 했는데, 이 책은 지금 몇 년 전에 나서 이 책으로 강의를 쭉 하고 있는데, 요번에는 약간 대화식으로 하면서 여러분의 잠깐 쉬는 시간에 퀴즈도 드리고 여러분이 이해를 할 수 있고 현실 문제. 그렇죠? 가격은 어떻게 현실적으로 결정을 하고 여러분이 마케팅 할 때 어떻게 하냐. 그 다음에 여러분의 졸업생들이 거의 매일 뭐 한 달에 몇 번씩도 조금 전에도 제가 요거 찍기 전에도 07학번 졸업생이 뭐 무슨 회사 유통업체 다니고 있는데 대학원 진학을 했고 앞으로 뭐를 하고 싶은데 어떠냐 그러면 제가 학생들 그냥 프리 어드바이스 무료 자문도 하고 있는데 그런 걸 통해서 느낀 거와 그다음에 제가 기업체 수십 개를 자문하면서 느낀 것들을 여러분과 대화식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